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9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고 있는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정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맹지통행로 개설하는 방법, 주의토지통행권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8번째 강의입니다. 기존 통행로가 있으면 주의토지통행권 소송에서 패소하느냐, 또는 기존 통행로가 있으면 주의토지통행권을 행사해서 맹지길을 내달라는 이런 소송을 못하느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강이라는 건 벌써 8번째 올라와 있던 얘기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더보기란에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주의토지통행권 재생 목록을 해가지고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테니까 재생 목록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25년 동안 약 2천여 건의 부동산 건설, 재건축, 재개발 등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원고, 그러니까 맹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행로를 개설해야 되겠다고 다른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피고 측, 그러니까 땅을 내놔야 되는 사람 측에서 반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각 지역별로 다르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내부로 들어가는 길이 좀 복잡해 있는 그런 곳에서 많이 소송이 일어나는데 무엇이라고 반박을 하느냐? 제가 만약에 상대방 변호사가 된다면 가장 먼저 찾는 게 기존에 통행로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도 통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원고 토지 또는 집으로 통행할 수 있는 기존 통행로가 있다. 이미 지금 이렇게 통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통행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도 다니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내 땅을 이만큼 내달라 그래가지고 내 소유권을 침범하느냐. 라는 것이 가장 먼저 반박하게 되는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사실 집이 뭐 한 발짝도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잘 지나다닐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거를 넓혀달라는 피고의 반박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자, 그럼 원고 측은 어떻게 반박을 하죠? 반박을 한다고 또 법원이 들어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반박하냐면 물론 현재 있는 통행로도 사람이 출입을 하고는 있다. 하지만 너무 불편하고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이지 이삿짐을 들고 간다든지 이사도 제대로 한번 못 간다. 물건 들고 못 지나간다. 차량은 아예 지나갈 수가 없고 따라서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피고의 토지를 통행에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해야 돼요. 변호사가.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과연 누구 말을 들어줘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볼 때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다니기는 다녀. 근데 이삿짐은 뭐 맨날 이사 몇 년 가는 것도 아니고 당신 지금까지 와가지고 이사 20년 동안 지금 살고 있는데 무슨 이삿짐 핑계냐. 또 물건 같은 경우에 뭐 안에 냉장고도 뭐 있고 자 있더구만. 그러니까 어쨌든 들고 들어갔을 거 아니냐. 차량 저 퀴길까지 세워놓고 걸어 들어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쪽은 통행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쪽은 땅의 소유권을 일부 내놔야 되는 쪽이에요. 양쪽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는 겁니다. 자, 그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건 전형적인 거죠.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의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인정된다. 지나갈 수 있는데 너무 위험하다. 뭐 낭떠러지 옆길을 지나가야 된다라든지. 어떻습니까?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 그냥 통로로서의 기능이라보다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범위가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해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 기준이네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느 토지에 이미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좁아서 그 토지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이 몰려있는 지역에 가서 제가 소송을 해본 경험으로는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람이 옆으로 서서 들어가야 돼요. 담장 옆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똑바로 건너가는 것, 물건 들고도 책가방 들고도 못 들어가고 옆으로 담장을 확 쌓아가지고 내는 바람에 옆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좁아가지고 내 원고 측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런 경우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별도의 진입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입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통로를 개설하는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민법 219조에 의한 주의토지통행권 인정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데 있다 그러죠. 충분한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피고 쪽에서는 그쪽 아저씨 내 쪽으로 나오려고 그러지 말고 저쪽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저쪽 옆집 사람한테 통로 내달라 그래가지고 노폭해가지고 해달라 그러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럽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원고 쪽 입장에서 볼 적엔 그렇게 되면 거리도 멀어지고 땅에 대한 비용도 많아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현재 소송 걸린 쪽의 통로를 조금 확대하는 것보다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고 판단될 적에는 주의토지통행권 인정을 해주는 법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사안마다 틀려요. 저도 지금까지 주의토지통행권을 해보다 보면 각 사안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물론 원고 측의 입장도 있고 피고 측도 입장도 있겠지만 땅을 내주기 싫어하는 쪽은 그러한 쪽에서 변론을 해야 되고 이쪽 땅을 필요한 쪽은 그러한 쪽에서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수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님께 판단을 맡기는 거죠. 자, 법률사무소 국토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주의토지통행권뿐만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 일반 부동산, 나홀로 소송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변호사 없이 소송하실 분, 나홀로 소송하실 분은 아주 제가 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